네,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배경과 우리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사들과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대출 조작 사건도 있었고요. 삼성증권 배당 사고도 있었고 이런 금융사들의 잡음이 끊이지 않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뭐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최소한 허물어졌다거나 아니면 뭐 부당행위가 늘고 있다는 거는 좀 분명한 사실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증권사에서는 유령 주식 배당 사고가 있었고 은행사에서는 뭐 금리 조작 파동이 있었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특히 또 뭐 인사 파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채용 비리 문제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뭐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윤석헌 감독원장의 일종의 레토릭이고요. 사실은 그 정도로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어떤 의지 정도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윤 원장이 어제 금융혁신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던 금융권 종합감사를 부활시키기로 했고요. 또 근로자가 추천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또 검토하기로 했고 마지막으로 CEO 셀프 연임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을 집중 감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금융권 종합감사 이게 당장 4분기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그 2015년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죠. 당시에 그 지인웅섭 그 금감원장 재직 시절인데 그걸 갖다가 사실은 뭐 폐지는 아니고요. 일단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반적으로는 완전히 폐지됐다고 믿고 있는데 작년에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종합검사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 지난해 5월부터 한 달 정도 이 종합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합검사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종합검사는 숲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부분검사는 나무를 보는 거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사실은 뭐 한 20명의 그 검사역이 한 2주에서 3주 동안 완전히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지배구조, 경영 상태, 아니면 건전성, 아니면은 뭐 인사, 예산까지 아주 어떻게 보면 안 보는 부분 탈탈 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검사를 갖다가 종합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완전히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금융권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금감원장 입장에서 보기에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상당하다. 때문에 이런 종합검사를 부활시켜서라도 그 금융권의 어떤 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윤리성을 갖다가 좀 제고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금융사의 부당행위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만약에 원래 그 의도대로 제대로만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금융권에는 굉장한 압박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사실은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의 어떤 건전성, 그다음에 뭐 부당행위 근절 뭐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가 있겠죠. 네. 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노동이사제라 하면은 뭐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사회이사로 두는 뭐 이런 거죠. 노동이사제라는 거는 노동조합에서 그 노동자 출신이 그 이사가 되는 거고요. 그 근로자 추천 이사회라는 거는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다른 말로 해서 추천한 이사를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이거는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금융이라든지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 굉장히 일반화된 어떤 이사제고요. 사실은 이 현 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자 시절부터 이걸 갖다 굉장히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따라서 이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사회이사들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사회이사제들은 사실은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영권의 독주를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갖다가 그 윤석헌 금감위원장은 강력히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몇몇 사안들에 대해서 금감원과 금융위 좀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사실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금융감독과 제재라는 부분에서 이 양 기관은 상당히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금융위는 그 금감원을 갖다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사실은 그 상부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라든지 사실은 이거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 사항이기도 해요. 금감원을 갖다가
금감원의 감독 기능을 어떻게 보기에는 독립시키겠다. 어떤 강한 의지를 갖다가 사실은 공약으로 피력하기도 했고요. 예. 금융위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금융위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금융 정책 기능에만 충실하라는 얘기인데 금융 감독이라는 데 제재에서는 손을 떼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태생적으로 사실 양 기관은 주요 사안마다 충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예. 지금 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사안들이 어떤 게 있죠? 일단 그 삼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가 제일 크죠.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금감원의 입장은 고의적 분식 회계다라는 입장이 강한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위 입장은 과실로 보는 거고요.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키코 사태도 마찬가지죠. 키코 사태를 갖다가 금감원 입장은 은행에 부당행위가 있었다,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는 입장인 거고 예. 사실은 금융위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사실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인 거고요. 또 뭐 은행권 이번에 그 대출금리 조작 그것도 사실은 금감원 입장은 조작으로 보는 거고 이쪽을 이제 시스템의 어떤 잘못이다. 금융위는 이런 쪽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네. 양 기관이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게 되면 충돌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예. 윤석헌 금감원장이 이 키코 네네. 사태 같은 경우는 재조사 방침을 밝히기도 네네 했는데요. 맞습니다. 예. 이 금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금융권이 네네. 상당히 긴장하고 또 당황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예. 없겠죠. 사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를 봐도 금융업이 제일 발달한 미국의 경우를 봐도 그 노드 프랭크법이라고 그래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고 금융권에 대한 감독을 집중하는 걸 갖다가 노드 프랭크법인데 예. 이 법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정권이 바뀌면 자꾸 그래요.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도드 프랭크법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도드 프랭크법을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들은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이 은행의 자율성을 뭐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헌 금감원장 같은 분의 입장은 뭐냐면은 네. 은행의 공공성을 갖다가 굉장히 주장하시는 분이고 그에 따라서 감독과 규제는 필수적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 따라서 뭐 은행들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뉴스죠. 자기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자율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익 추구권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 제약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금융권 입장에서는 뭐 좋아할 리는 없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윤 원장이 금융개혁 진보학자로 유명했죠. 그동안 좀 어떤 주장을 펼쳐왔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융의 공공성을 갖다가 굉장히 주장하시는 분이고요. 금융업은 사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건 일종의 어떤 공공적인, 어떤 공기업적인 성격을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특히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규제와 감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진보적인 금융개혁론자, 예. 금융개혁론자라고 해가지고 규제를 없애자는 쪽이 아니라 예. 이쪽은 오히려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다가 견지하고 계신 분이죠. 예.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건 좋지만 네네네. 너무 좀 과한 게 아니냐 네네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만 놓고 본다 그러면 그게 과하냐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좀 있어요. 가령 일단은 대출 금리 조작 사태만 하더라도 일종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다가 자기들 스스로 어긴 거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일종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은 그걸 최소한도로 지키기만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규제와 감독이 자꾸 강화된다는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스스로 허물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금융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독을 더 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예. 평론가님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네네네. 윤 원장이 스튜어디십 코드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네네네네. 했는데 네네. 마침 오늘 국민연금이 이제 이달 말에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하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사실 용어도 좀 어렵고요. 네. 요즘에 이 스튜어디십 코드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뭔가요? 그 국민연금 같은 거죠. 뭐 보통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그러면 의결권 행사 지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의결권을 갖다가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과연 공익적인 부분에서 행사할 것이냐, 단순히 국민연금이 투자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가령 아까도 뭐 리포트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번 한진 사태 같은 데 경우에는 그 국민연금이 굉장히 많은 어떤 주식 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을 갖다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자. 이게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예.